어서와, 빵꾸 귀신은 처음이지? 시끄러. 자전거 빵꾸 귀신 달아나게 하는 각시탈이다. 자전거를 탈 때 누구나가 걱정하는 그것은 바로 펑처, 일명 빵꾸다. 주행 중에 빵꾸가 나면 대량 난감하다. 열이 뻗치고 짜증이 난다.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튜브를 갈 수 없으면 더욱더 난감해진다. 가끔 타기 싫을 때는 좋을 때도 있다. 그렇다면 정녕 빵꾸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가? 빵꾸가 절대로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데 말이요. 빵꾸 귀신이 덜 들러붙게끔, 그래서 빵꾸가 좀 덜 나게끔 빵꾸 확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빵꾸를 거의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리드리오리겠다 말이오. 그러니까 구독이다. 각시탈 출동이다. 정신 챙기고 각시탈 출동이다. 빵꾸를 거의 나지 않게 하는 방법 4가지. 하나, 도로의 이물질을 피해서 주행한다. 빵꾸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물질이 타이어에 콕 하고 박혀서 튜브를 찌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 이물질을 피해서 달려야 한다. 피하려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달려야 한다. 자전거 위에서 연애질하다 빵꾸 나는겨.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자전거 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전방 15도의 시선을 두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도로 위에 작은 이물질들도 선명하게 보이는 여유까지 생긴다. 자전거 위에서 항상 긴장하고 집중하는 주행 습관을 가지면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빵꾸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선 안으로 달려야 한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이때 최우측 차선의 3분의 1까지 주행이 허용된다. 그런데 말이요, 적지 않은 라이더들이 자전거는 차선 밖으로 달려야 한다고 잘못 알고 차선 밖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차선 밖으로 주행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기도 하고 빵꾸가 더 잘 난다. 훨씬 더 잘 난다. 그 이유는 차선 밖에는 각종 이물질이 굉장히 아주 엄청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물질들은 차가 지나갈 때 생기는 바람에 떠밀려 오거나 또는 빗물에 떠내려와서 차선 밖에 쌓인다. 도로의 기울기 때문에 차선 밖에 쌓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밖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면 각종 이물질들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빵꾸가 날 확률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이물질이 적게 쌓여 있으면서 안전까지 확보하면서 달릴 수 있는 차도의 최우측 차선 안에서 주행하면 빵꾸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셋, 턱이나 홀은 무조건 피한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심심치 않게, 아니 꽤나 자주 요런 턱이나 홀을 마주치게 된다. 요런 턱이나 홀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빵꾸가 난다. 어서와, 빵꾸 귀신이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라이더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때는 빵꾸의 원인은 도로 위의 이물질도 아니고 방금 넘은 턱이나 홀도 아니고 바로 너다. 전방 15도 주시태만으로 인한 빵꾸다. 요런 턱이나 홀을 피하지 않고 지나가면 타이어와 튜브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 튜브가 휠의 림에 찍혀서 찢어져 버린다. 맴짓, 마음도 찢어진다. 그래서 튜브에 2개의 구멍이 요렇게 생긴다. 핀치 플랫 또는 스네이크 바이트 펑처라고 불리는 이 빵꾸의 원인은 바로 너의 부주의다. 라이더의 부주의다. 그러하므로 요런 턱, 요런 홀, 요런 캐치라인은 피할 수 있으면 반드시 피해서 주행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한다면 속도를 확 줄여서 천천히 넘어가면 빵꾸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 4번째다. 가장 중요한 4번째다. 내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을 넣어주면 된다.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때 타이어가 터지기 직전까지 땅땅하게 공기를 너무 많이 주입하면 안 된다. 공기압이 너무 높아서 타이어가 너무 땅땅하면 주행 중에 튜브가 열을 받고 팽창해서 터지거나 타이어에 이물질이 콕 하고 쉽게 박혀서 빵꾸가 더 잘 난다. 반대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지 않아서 타이어가 물렁물렁해도 타이어에 이물질이 쉽게 박히고 턱이나 홀을 넘을 때 핀치 펑처가 쉽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때는 적정 공기압을 주입해줘야 한다. 적정 공기압을 넣으면 최상의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도로 위에 이물질을 밟더라도 쉽게 튕겨낼 수 있고, 또 턱이나 홀과 같은 노면의 상태에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라이딩 전에는 반드시 꼭 압력계가 달려있는 요런 펌프기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만큼 공기를 주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얼마인지 궁금할 것이다.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이라는 것은 타이어의 사이즈에 따라, 라이더의 몸무게에 따라, 라이더의 성향에 따라,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적정 공기압을 본인이 찾으면 된다. 헐,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다니.
있다니 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상적인 적정 공기압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가까워질 뿐이다. 그래서 적정 공기압을 찾는 아주 쉽고 매우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 꿀벌이다. 귀엽네. 타이어를 요렇게 굴리다 보면 공기압의 범위가 요렇게 보일 것이다. 요 최대 공기압의 80%를 계산해서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주면 된다. 이때 앞 타이어에는 살짝 적게, 뒷 타이어에는 살짝 많이 넣어주면 더 좋다. 앞뒤 타이어의 공기압 차는 5psi 정도가 적당하다. 각시탈이 예를 들려고 한다. 24C 타이어의 최대 공기압이 125psi라면 125psi의 80%는 100psi다. 그러면 앞 타이어에는 97psi, 뒷 타이어에는 102psi 요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상적인 적정 공기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적정 공기압의 근사치는 될 것이다. 근사치. 각시탈의 경우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을 넣고 자전거를 탄 이후부터 대략 2년간 10,000km를 타는 동안 단 2번의 빵꾸만 있었을 뿐이다. 진짜 사실이다. 그 2번의 빵꾸조차도 홀을 지나쳐서 생긴 핀치 펑처였고 이물질에 찔려서 빵꾸가 난 적은 없었다. 운이 억세게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을 넣었기 때문도 사실이다. 각시탈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빵꾸가 나는 것은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삼기칠이다. 그러니까 빵꾸는 운이 3, 자기가 7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제발 라이딩 하러 나갈 때마다 타이어에 적정 공기압을 넣고 또 좋은 주행 습관을 가지면 빵꾸의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단 말이오. 빵꾸 귀신이 들러붙지 않는 물 흘러가듯 부드러운 라이딩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구독이다. 끝 앤 굿 바이바이.